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검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지고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치매 요양보호가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요양보호에서는 그 중에서도 문제 행동 대처 부분이 7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은 많지 않은데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동영상을 반복 학습하시게 된다면 7문제를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서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는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의 원인은 치매로 인한 판단력의 장애와 기억장애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의 예를 살펴보면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것을 반복한다든가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모은다든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고 네 번째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세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다섯 번째로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문제행동 대처에서 음식 섭취 관련 문제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어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하루 필요 열량은 1500에서 1600kcal이지만 배회 등이 심해서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섭취량을 늘려서 열량 섭취와 배설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을 측정해서 평상시 체중과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해야 하고, 네 번째로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로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하고, 여섯 번째로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럼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거나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비누, 샴푸, 틀니, 세제 등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릇의 크기를 좀 작게 하게 되면 듬뿍 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식사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이때 숟가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숟가락을 짚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는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었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수면 장애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그 뒤 2, 3일 뒤에는 계속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면장애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 운동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 반대로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면 수면을 돕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로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되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서 수면 각성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하고 대상자를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배회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6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회 시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는 곧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배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회 시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의 증상을 줄이고, 단순한 일거리로는 콩나물 다듬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예로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배회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현관문,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가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에 던져진 옷까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며 밖에 나가거나 쇼핑하는 것은 활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에는 치매 대상자의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61쪽 참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회, 39회,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환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약 처방이 바뀐 후에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은 증상을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에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설명해 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서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음식이 없는데도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의심, 망상, 환각 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치매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아야 하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독을 넣은 것 같다 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고 같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의심, 망상, 환각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봅니다. 그 외에도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면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여섯 번째로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립니다. 예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을 때에는 이제 가고 없다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고,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을 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괴적 행동 시의 기본 원칙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활동을 구성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고 네 번째,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11번째로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상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체적인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 시에는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구속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만 구속을 하고 구속한 후에는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상자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후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며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석양증후군의 특성을 살펴보면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그럭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석양증후군 시 기본 원칙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대상자가
저녁이 되면서 나가려고 옷을 꺼내면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고, 네 번째로 신체적인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양증후군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합니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석양증후군이 있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행위가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치매로 인해 과잉성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일부분이고 성행동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옷이 너무 꼭 끼어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혹은 목욕탕에 가고 싶어 바지를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번째로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한 성행위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실내 온도가 더우니까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예로 성기를 만질 때 손톱을 짧게 깎아줘서 상처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자주 보이는 대상자일 경우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